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미국 시장 안정화. 미국 시장이 뭐 갑자기 하락을 멈추고 급등하는 상황, 뭐 V자 반등하는 상황. 이 상황이 나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그게 아니라 하락이 멈추는 것.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락이 멈추는 그 시점이 미국 시장의 안정화가 나오고 난 시점. 물론 미국 시장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거 진짜 저는 트럼프 관세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너무 뭐 부족하다 적다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뜯어보면 어떤 뭐 상품 물가들이 오른다, 뭐 상품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뭡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의 가격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 이런 상황이다 지금. 트럼프는 다시 달러가 초강세를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하잖아요. 호언장담 하는 거. 앞으로 달러 좋을 거다. 앞으로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미 위대했는데 망치고 있다는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혼자서 그냥 뭐 독불장군처럼 하고 있다는 점.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일단 시장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미국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은데도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내용 잘 들으세요. 시장은 선반영된다. 선반영되는 건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의 주가가 이렇게 고가 대비 저가 폭을 보잖아요. 거의 2달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몇 프로 빠졌습니까? 이거 보세요. 26% 빠졌어요. 26%. 30% 정도 빠졌다는 건 미국의 시스템 위기, 경기 침체를 넘어서 시스템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 경기 침체로 아직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관세 발효가 시작이 됐고 그러기 전부터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야 관세 때리면 위험할 수 있어. 근데 관세를 진짜 때렸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때렸어요. 그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고 경기 둔화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이걸 확인하고 나서 관세를 때림으로 인해서 주가는 더 폭락했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물가 자체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먼저 빠졌죠. 뭐가 나온 거예요? 선반영이 나온 거다. 그러면 실제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보세요. 이때부터 관세 시작, 그리고 기업의 2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월 달까지는 가야 되니까 4, 5, 6월 달 영업한 내용을 7월 달에 발표를 하잖아요. 7월 달, 8월 달 이렇게 발표를 할 때까지 보고 이때 당시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정확한 주가 움직임, 그렇죠? 앞으로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은 일단 멈춘 거예요. 언제까지? 7월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월 달 지나가고 있고요. 5월 달, 6월 달까지는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됐어요? 반등을 시작했다. 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게 미국 시장 보셔야 됩니다. 체코 원전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되는 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선거 스케줄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선이죠. 미국은 중간선거라고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아요. 재신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대선이 24년도에 있었고 지금 25년도 지나가고 있고 26년도 초반이 되면 중간선거 스케줄 잡힙니다. 트럼프는 지금 급해요. 26년도가 되기 전에 관세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끝나고 성과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6년도에 중간선거에서 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 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정치 생명도 끝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개판 치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근데 주식은 어떻게 돼요? 선반영된다 그랬죠? 어느 정도? 평균 6개월 정도. 이건 그냥 통념상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반영되는 구간에서 평균치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보세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날 6% 급등했다. 맥쿼리 증권 한국 원자력 호평의 원전주 강세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우리가 몰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반도체 설계하고요. 생산 대만에서 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서 생산까지 어디서 합니까? 한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장은 해외로 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은 설계와 생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뉴스케일 파워의 파트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와 TSMC와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생산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돼서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려왔었던 부분입니다. 바뀐 부분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다면 미국은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하지만 6월 달이 지나가면 트럼프는 더 급해진다. 미국 시장은 안정화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뭐 다시 들어간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미국에 세계 최대의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 환경도 개방성도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났어요.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안전망 그리고 정부에서 시장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연준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 그리고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이 있어 왔다는 점들 이런 모든 부분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앞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있는 나스닥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 리스크가 된 게 뭐예요? 트럼프 관세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거의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증시의 안정화를 먼저 보고 나서 뭘 보자 그랬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을 보자. 저 정확하게 이쪽 구간에서 매매했고요. 금요일 날에도 시가에 바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저는 신고가 구간 그리고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는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순응했을 때 이런 가격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제가 딱 여기 시가에 잡았거든요. 21,600원. 지금 보면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죠. 근데 이때는요. 전날보다 5% 에서 6% 정도 상승한 가격대입니다. 여기에 잡으려고 2만 원 안 깰 거야 라는 예상을 갖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점쟁입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잡았을 때 미국 시장의 안정화가 나오고 안정화가 미국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체코 원전 중요한 거 알아요. 맥쿼리 증권 보고서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미국 시장의 반등을 확인하자. 최소한 안 빠지는 거라도 확인하자. 그래야 뭐가 나와요? 한국 시장의 안정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무리 좋은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뭐가 나왔죠? 유상증자 관련 모멘텀. 유상증자 루머가 돌았잖아요. 근데 유상증자 관련된 루머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계속해서 작년도부터 수주를 늘려왔었거든요.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거 분기로 돌려서 보잖아요.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 그럼 돈을 써야 돼요. 근데 결제가 처음부터 바로바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렇죠? 분할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악화된 현금 흐름을 돌려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밥켓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서 자금을 땡겨왔어요. 만약에 주가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유상증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보세요. 하나. 하잖아요.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오너 일가 측하고 주주들이 원하는 주가 상승하는 측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구간에 있다. 주가 올라가잖아요. 정말 저는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10만 원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나온다?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확인이 될 거고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도 어떤 상태예요? 신고가 구간이다. 지금부터 시세 시작이라는 거죠. 유상증자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3만 원은 무조건 돌파하는 구간에 있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뀐 내용은 없다. 관세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지만 뭐 지금도 있고요. 근데 시장에 대한 안정은 되어가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보시면 4월 18일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해라. 쭉 올려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이유가,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찍어서 보면,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4월 18일 있고 보세요. 4월 10일 날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시장가 매수해라. 창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린 이유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 구간을 잡을 때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자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강세폭은 1% 이하로 적었다. 강세 종목은 주도주 위주다. 주도주는 어떤 거? 신고가 종목군들. 그 중에 하나가 뭐? 두산에너빌리티. 주도주 중에 대형급 종목들은 회복 중에 있다. 보세요. 코스피 0.5%밖에 오르지 않았고 코스닥은 0.8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7% 올랐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4에서 5% 정도 올랐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 7에서 8% 정도 올랐어요. 모두 다 신고가 종목군들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신고가를 유지했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받아보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은 가격 위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가격 위주로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모든 내용을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실제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계좌를 깝니다. 자, 내용 보세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확인해서 매매를 한 결과 76%대 수익 구간. 실제 제 계좌 내용입니다. 5108에 둘둘둘구 키움증권 사용하고 있고요. 자,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쪽 24년도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있죠. 근데 언제 했어요? 꼭지에서 안 하죠. 확인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한번 조정받고 이격을 좁혔어. 이때도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매수구간 계속 잡죠. 그렇죠?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분할 매수에서도 분산 투자 구간으로 옮겼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매매 구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30%대 이렇게 수익 구간 잡죠. 알테오젠을 매매하면서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로? ABL 바이오 쪽으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76%대 수익 구간. 알테오젠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 바이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알테오젠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ABL 바이오까지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분산 투자는 섹터 내에서, 강한 섹터 내에서 우리가 분산해서 하는 거지, 강한 거 하나, 2차전지 약하니까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ABL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 매도를 했는데 4월 15일 날 남은 물량 몽땅 매도하세요. 시장가 매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이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타점을 잡을 때가 됐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에 대한 이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론적인 부분은요,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시장이 괜찮았는데 관세가 발효된 이후, 관세 코멘트가 나온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도 강세 종목은 계속 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두 신고가 구간에 있다. 자, 하나오션 다시 볼게요. 한화오션 어때요? 신고가, 그쵸? 그리고 올라가고 이격 좁히는 구간에서 다시 매매 57% 수익 구간. 최근에 ABL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매수 구간 다시 매도한 결과 76%대 수익 구간. 어떻게 만들었다? 신고가 구간에서. 이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쵸?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